자, 우리 채점한 거 질문 받기 전에 정비례 반비례 단원에서 우리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을게요. 자, 일단 정비례라고 하면 y는 ax라는 식의 모양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된다 그랬고요. 반비례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돼? y는 x분의 요 모양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정비례의 경우에는 말로 표현하면은 어떨 때 정비례 상황이라고 하죠? x가 2배씩 늘어날 때 y도 2배씩 늘어날 때 x 값이 2배, 3배 이렇게 증가할 때 y도 2배, 3배 같이 늘어나면 정비례. 반비례는 뭐지? x가 2배, 3배 증가할 때 y는 2분의 1배씩 맞아요.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렇게 감소하면 반비례다. 그리고 이 y는 ax 그러면 지우야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땠더라? 그치,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기억했고, 그 다음에 시원아 반비례는 어땠더라?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곡선 이렇게 기억했죠, 그죠? 한 쌍의 곡선. 그래서 정비례 하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크게 두 종류잖아.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는데, 주은아 빨간 그래프는 언제 만들어져? 맞아요. A가 0보다 클 때 만들어지고, 초록색은 그치, A가 0보다 작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도연아, 이런 빨간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이 그래프의 방향을 뭐라고 말할 수 있지? 오른쪽 위로 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요? 오른쪽 아래 그쵸. 항상 오른쪽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위냐 아래냐 이걸로 방향을 표현하는 거였고, 그러면 지원아 오른쪽 위로 간다. 이 오른쪽 위라는 방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오른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그치, x값이 증가할 때 위니까 y값도 증가해 이런 의미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초록색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는, 이거는 주원이 x값이 증가할 때 그렇지, 아래로 가니까 y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빨간색처럼 생긴 그래프는 어느 사분면을 지나가고 있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고요. 초록색 그래프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 정도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가지고 a 값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 뭐더라? 지금 써놓은 거 말고 a 값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렇지, y축에 가깝다. 요거까지 있었죠. y축에 가깝다. 네, y축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경사가 심해지는 거죠. 경사가 높아지는 거, 그죠?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반비례 그래프도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그릴 수가 있는데, 한 놈은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 쌍이 세트고, 또 한 놈은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초록색 한 쌍이 세트인데, 자, 시와나 빨강은 언제 생긴다?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생기는 그래프가 생기고, 그치? 초록색은 A가 0보다 작을 때 만들어지죠. 그래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생긴다. 그래서 A 값에 따라 가지고 이 부호는 생기는 사분면은 똑같아집니다. 정비례든 반비례든 A가 양수면 1, 3, 음수면 2, 4 이렇게 생긴다는 건 똑같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A 반비례에서의 A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지우야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럼 혹시 이거 기억나, 지우야? 요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내가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였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얘가 지금 y는 x분의 a의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과
원점을 대각선으로 갖는 직사각형을 그리면 항상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였지? 응? 아니. 예를 들면 이 빨간 그래프가 y는 x분의 3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우야 여기서 요 식에서 양변에 x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방금 지우가 이 사각형의 넓이가 x 곱하기 y라고 말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x 곱하기 y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몇인 거야? 3인 거야. 그러니까 y는 x분의 3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사각형을 만들면 무조건 사각형 넓이는 몇 되고? 3되지. 그러면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몇 될까? a가 되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a의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사각형들의 넓이가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가 좌표축에 가깝게 붙겠니? 아니면 좌표축에서 멀리 떨어지겠니? 멀리 떨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좌표축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얘기한 내용들은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를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제일 그 뼈대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딱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자, 우리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159페이지에 혹시 질문 있나요? 없나요? 159? 160? 160에는 1112번. 자, 주은아, x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값도 2배, 3배, 4배가 되고 이걸 딱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세 글자로 정비례. 그럼 정비례니까 식은 어떻게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고 거기서 이 a값이 얼마인지 궁금하잖아. 그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요렇게 표를 줬으니까 이 표에서 우리가 이 소문자 a를 찾을 수 있는 점의 좌표가 뭘까요? 이게 다 각각 하나하나가 점의 좌표 아닌가? 순서상이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점의 좌표를 활용해야 이 소문자 a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몇 컴마 몇을 활용해야? 그치? 요것만 온전하게 좌표를 다 알고 있잖아, 그치? 나머지는 다 둘 중에 하나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3이라는 요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해서 소문자 a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 그럼 a가 얼마란 얘기? 뭐라고요? 양변을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여기서 고민하면 어떡해? a를 찾아야 되는데 a 앞에 마이너스 6이 붙어 있잖아.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럼 얼마 나와?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자, a 값을 찾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니? 여기다가 대입해서 완성하라 그랬죠. 정비례 식을 완성해. 그래서 y는 뭐라고 써야 돼? 요렇게 완성됐지, 그치? 자, 그러면 그 완성된 식에다가 이제 요 두 번째 점부터 요거를 차례대로 뭐 하면 될까?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자, 얘부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대입을 했잖아. 그럼 y 자리에 뭘 넣어야 돼, 지금? 대문자 a를 넣어야지, 그치? 대문자 a는 2 끝, 그치? a는 2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1 집어넣으면 1은 자, 그럼 여기서 내가 b를 찾고 싶어, 그지? 그럼 또 양변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뭘 곱한다는 것과 똑같죠?
방금 주은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나눠요 라고 했잖아. 이것은 곱하기 못과 똑같을까? 그래.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요. 이게 더 간단하지. 그럼 이쪽은 뭐가 돼? 이쪽은 애초에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누구 찾으려고? 그 B 찾으려고. B 앞에 있는 얘를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남겠어? B. 그럼 B 값 나왔죠? 끝. 자, 세 번째 점 대입해.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렇게 됐지, 그치? 자, 그럼 또 여기다 또 양변에 뭐 할까? 그치?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치? 이걸 없애고 싶으니까 이걸로 나누든가 아니면 이거의 역수를 곱하든가. 그럼 역수를 곱하면은 오른쪽부터 해. 오른쪽은 얼마 되겠어? C만 남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지금 곱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지? 얼마 되겠어? 3 됐네, 그치? A, B, C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더하고, 그럼 A랑 B랑 더하면 0이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뭐겠어? 그치? 마이너스 3 이렇게 푸는 거죠, 그쵸?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을 이제 이렇게 대입하고 집어넣고 뭐 찾고 이럴 때 실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160페이지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준이 없어? 자, 그럼 161쪽으로 가서 여기는 17번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17번. 이거는 주원이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주원아? 근데 정비례인지 어떻게 알죠? 일단 상황이 우리 활용 문제에서 많이 봤던 1에 대한 문제의 상황이잖아. 그리고 전체 1의 양이 1이라고 말을 해줬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부터 써봐야 되냐면 준기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1의 양 이거부터 써야죠. 그죠? 준기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1의 양이 얼마일까? 3분의 1이겠죠. 그죠? 3분의 1. 그럼 마찬가지로 유라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1의 양은 얼마일까? 5분의 1이겠죠. 그러면 준기랑 유라가 같이 하면은 1시간 동안에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그치? 15분의 그렇지. 1시간에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둘이 같이 몇 시간을 일했대? 그렇지. 그러니까 저 15분의 8에다가 일한 시간 X를 어떻게 줘야 될까? 곱해야지. 곱하면 그게 함께한 총 일의 양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식이 뭐라고 써야 돼? Y는 그렇지. 15분의 8X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1차 방정식 활용해서 1에 대한 문제를 풀 때 그때랑 똑같이 전체 일의 양이 1 그랬으니까 각각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부터 그거부터 쓰면서 풀어나가야 식을 잘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말고 또 161쪽에 질문 있나요? 1116번에 네. 1번은 Y는 65X 나와요. 맞습니다. 2번은 3250만 원. 맞습니다. 조은이는? 1115번이요. 15번 질문? 네. 자, 그럼 15번은 지원이가 해봐. 지금 20g짜리를 매달았더니 4cm만큼 늘어났다 그랬지? 그지? 그럼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야지. 20g짜리를 매달았을 때 4cm가 늘어났어요인데 우리는 20g짜리를 매달았을 때 그러니까 이 앞에가 20이면은 식을 세우는 게 복잡해요. 그래서 항상 이 앞에가 20 이런 게 아니라 얼마였으면 좋겠어? 1g이었으면 좋겠어. 1g짜리를 매달면 얼만큼 늘어날까? 이게 표현되면 그 다음에는 xg짜리를 매달면 얼만큼 늘어날까? 이걸 쉽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원아 20g짜리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이 4cm 늘어났다 그랬잖아. 그러면 1g짜리를 매달면 얼만큼 늘어나겠니? 그죠? 요거를 지금 20으로 나눈 거니까, 그치? 얘를 20으로 나눠가지고 5분의 1cm만큼 용수철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많이 지원아?
그러면 xg짜리 추를 매달면 얼만큼 늘어날까 용수철이? 그렇지. 5분의 1 x cm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럼 문제에서 xg짜리 추를 매달았을 때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y cm라고 했으니까 방금 쓴 이 5분의 1x cm 이 5분의 1x가 그대로 뭐랑 같아지는 거야? y랑 같아지는 거야.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y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은아 어떤 식이 만들어져? 그치. y는 5분의 1x라는 정비례 식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지우야 x는 뭐죠? 추가 길이가 어디 있어? 추의 무게. y는 뭐다? y는 근데 용수철의 길이라고 말하면 조금 부정확하고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그치? 원래 길이에서 얼만큼 늘어났니?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y는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야 이 상황에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11cm가 되려면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 11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우야? 식의 어디에? y에. 그치? y에 11을 넣어라 이런 뜻이죠. 그쵸? 네. 그래서 y에다가 11을 집어넣었더니 11은 5분의 1x 이렇게 됐으니까 주은아 x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5를 곱해요. 그럼 x는 뭐가 될까? 55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55g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됐니 지원아? 그죠? 55g. 식도 쓰라 그랬으니까 요것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55g도 써주시고. 이렇게. 자, 또 161쪽에 질문 있나요? 자, 넘어갑니다. 162쪽으로 가서 여기는 22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시완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시완아,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원점을 지난다. 맞죠? 원래 정비례 그래프는 딱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치? 이게 맞죠? 그 다음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이건 틀렸죠, 그죠? 이건 a의 부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고. 자, a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아까 우리 복습한 거지. a가 0보다 크면 어느 방향으로 간다 그랬지? 방향이 어디야?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의 방향. 그 뭐라 그래 그거를? 어느 쪽 어디? 오른쪽 위. 그치? 여기서 뭐더라 막 이러면 안 돼. 바로 튀어나와야 돼.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의 방향이 오른쪽 위로 간다. 그치 시원아? 오른쪽이라는 방향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 x값이 증가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위라는 방향이 y값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오른쪽 위라는 말과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해요 라는 말은 같은 뜻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방향이 어디였니 지원아? 그치, 이건 오른쪽 아래였습니다. 그럼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아래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어느 사분면을 지나가야 돼?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야 되겠지? 그럼 이거 거꾸로 말했으니까 틀렸네요. 그쵸?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죠? 기본적인 개념만 다 암기하고 있으면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또 162쪽에 질문. 1999번에 1번. 맞습니다. 지우 질문 없나? 지훈이 질문 없고? 자, 그러면은 16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는 26번부터 해볼게요. 26번은 도연이가 한번 해봅시다. 자, 셋 다 도연아 정비례지. 그치? 셋 다 정비례인데 셋의 A값, B값, C값을 비교하라 그랬어요. 근데 당연히 A, B, C 중에서 맞아. C값이 무조건 제일 클 수밖에 없지. 왜냐면 C만 뭐니까? C만 양수, 그치? 플러스니까. 그래서 C는 플러스고 얘네들은 마이너스일 거기 때문에 일단 C가 가장 큰 건 확실해. 근데 이제 A가 크냐 B가 크냐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지금 A랑 B 중에 누가 더 Y축에 가깝죠? B요. B가 Y축에 더 가깝죠? 네. 그럼 우리가 외우고 있던 게 뭐냐면 절대값이 가장 큰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웠잖아. 그러니까 B의 절대값이랑 A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B가 그죠? 크다. 얘가 더 Y축에 가까웠기 때문에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지? 네. 그런데 A랑 B는 둘 다 무슨 수들이니까? 음수. 음수들이니까 절대값을 벗기면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까? 바뀌어요. 거꾸로 뒤집히겠죠. 그죠? 여러분 당연하죠. 만약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을 비교하면 이건 누가 커? 마이너스 3. 이건 마삼이 크지.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5랑 절대값 마이너스 3을 비교하면 그때는 누가 커? 3. 그때도 3이 커요? 아, 5. 그때는 얘가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음수들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을 씌운 거랑 절대값 안 씌운 거랑 부등호가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자 B의 절대값이 더 크다면 절대값 벗기면 B가 더 작고 A가 큰 거지. 그치? 맞죠? 3번. 네, 그래서 요 순서로 써줘야 되겠고요. BAC니까 3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음수끼리 비교할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63쪽에 질문 있나요? 1128번에 4번 맞죠? 맞고요. 지원이는? 124번이랑 129번. 아하, 이것이 질문이다. 지원이가 다 해봐야 되겠네. 오호. 자, 지원아. 여기서 지금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걸 고르라 그랬지. 자, 일단 1, 2, 3, 4, 5 중에 바로 탈락시켜야 되는 것들이 누구예요? 저기 1, 2, 3. 그럼요. 1, 2, 3들은 다 지금 양수들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1, 2, 3은 말도 안 돼. 그럼 이제 결국은 4번이냐 5번이냐를 고민하는 건데 지원아, 여기가 앞에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이 마이너스 3분의 1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y는 마이너스 x 있지.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지금 a 값으로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놈이랑 이놈 중에서 누가 더 y축에 가까워? 4번. 아니 얘랑 y는 마이너스 x랑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이 둘 중에 누가 더 y축에 가깝겠어? 마이너스 X. 그죠? 얘가 y축에 더 가깝겠죠? 거꾸로 말하면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요 놈의 그래프는 얘보다 y축에서 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후보가 4번, 5번이었는데 답이 누구겠어? 5번이죠, 5번. 그치? 5번.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25번 문제도요. 자, 이것도 비슷해, 지원아. 이번에는 A가 일단 방향을 보니까 확실히 A의 부호는 뭐예요? 마이너스. 음수지. 그러니까 4번, 5번 바로 탈락이고, 그지? 자, 1, 2, 3번 중에 고민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 AX의 그래프가 Y축에 어때? Y축에 가깝지? 요 놈보다 Y축에 더 가깝지? 네. 그러면 요 놈보다 절대값 씌웠을 때 더 어때야 되겠어? 커야 커야 되겠지. 그럼 1, 2, 3번 중에 절대값 씌웠을 때 얘를 이기는 애가 누구야? 1번. 1번밖에 없지. 그럼 1번이 답이지. 그죠? 네. 안 돼! 이거를 지금 두 개나 질문하고서 무슨 화장실에 가려 그래요? 자, 163페이지에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26번? 아니 9번? 이거 뭐만 하면 되는 문제야, 주원아? 뭐만 하면 되지 이거? 대입만 하면 되지, 그치? 대입했어? 대입을 안 했어? 대입을 왜 안 했어? 방금 네가 말했잖아, 대입이라고.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점의 좌표를 갖다 집어넣는 것밖에 없죠. 다른 할 일이 없어. 무조건 대입하는 거야. 그죠? 자, 이 식에다가 요 세 개의 점을 순서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불러. 얘 대입하면 뭐야? 끝났습니다. 그 다음 얘 대입하면 뭐야? 뭐 또 B는이야. B는 아니야. 아, 마이너스 는? 5.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여기서 B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4분의 1을 한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4. 그렇지.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말하면 B가 뭐가 되겠어?
자, 세 번째 거 대입. 9는 마이너스 4c. 그러면 c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요? 방금 전이랑 똑같은 거잖아. c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4를 없애고 싶은 거잖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4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요. 이게 고민하지 말고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c가 얼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하라 그랬잖아, 그치? 요거부터 더해. 이거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도 여기까지 하면은 1번. 그쵸? 자, 넘어갑니다. 164쪽으로 가서 여기서는 31번 볼게요. 31번은 지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가. 자, 일단 둘 다 지우야 무슨 비례야? 정비례지. 그리고 지금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3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 3이 그대로 또로로로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랑 만난 거잖아. 그러면 이 A라는 점에 X좌표가 몇이고?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이 A라는 점은 이렇게 생긴 정비례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A라는 점의 Y좌표를 찾고 싶으면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죠? 요 식의 X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쓱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9가 나오네.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9 이렇게 볼 수 있지.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에서부터 이제 B 봐요. B. 또로로로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자, 얘네 둘은 지금 같은 선상에 있잖아. 가로로 같은 선상에 있잖아. 그러면 이 두 점은 무슨 좌표가 서로 같을까요? Y좌표가 똑같겠지. 근데 방금 전에 우리는 A점의 Y좌표가 9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B점도 Y좌표가 얼마야? 9라는 건 확실해, 그치? 여기까지, 그치? 여기까지는 확실해.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얘기해준 조건을 좀 볼게요. 문제에서는 선분 BP의 길이가 선분 AP의 길이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럼 BP하고 AP가 어디냐면 요거하고 요게 AP, BP잖아, 그치? 근데 지우야, 우리는 여기 길이를 알까 모를까요? 요만큼. 알죠? 이거 얼마예요? 3이죠? 근데 문제에서 BP의 길이가 그거의 2배라 그랬으니까 여기 길이 얼마야? 6이겠네, 그치? 그러면 B점의 좌표 정확하게 나왔네. 몇 컴마 몇? 6,9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6,9를 우리가 찾고 싶은 요 y는 ax라는 정비례 식에다가 뭐 해주면 될까? 대입해주면 끝나겠네. 얘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9는 6a 양변을 6으로 나눈다. 그럼 a는 얼마일까? 2분의 3 됐네요. 그쵸? 그래서 a의 좌표, b의 좌표 구했죠? a는 마이너스 3,9, b는 6,9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상수 a의 값은 2분의 3 요렇게 차근차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도현이 맞았어 이거? 네. 어유 잘했네. 지원이 맞았어? 2번, 1번은 맞고 2번 틀렸어? 주원이는 맞았니 요거? 1, 2번 둘 다? 지원이 맞았니? 주원이 맞았니? 자, 이렇게 푸시는 거고요. 또 여기 164쪽에 질문 있나요? 질문? 30분이 맞고요. 시우는? 30번? 6 맞고요. 64쪽에 또 질문 없어요? 준이 없어? 30번? 자, 이거 시완이가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시완아? 뭘 대입할까? 그러니까 뭘 대입해서? 그러니까 y는 ax라는 식에다가 뭘 대입할 거냐고.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를 대입할 거죠 지금, 그지? 이 정비례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 중에 이 점은 좌표를 완전히 알지, 주나?
요즘 몇 컴마 몇이야 지금? 그치? 뭐 또 하나의 점이 더 있긴 한데 요 P라는 점에 대해서는 X좌표를 모르죠? Y좌표만 알지. 그러니까 먼저 좌표를 정확하게 아는 이거를 대입해서 이거 A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시원이 해봐. 얘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시오나? 2분의 3은 마이너스 2A. 그럼 A를 찾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2로 나눠요. 그럼 여기는 A가 될 거고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2로 나눠요니까 그거는 뭘 곱하는 것과 같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것과 같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럼 A가 몇이구나? 자, 그럼 A 값을 찾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쵸? 정비례 관계식을 완성시켜 그랬으니까 Y는 4분의 3 X.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완성된 식에다가 요 P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P점의 Y좌표인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집어넣어야지. 그치? 그러면 P점의 X좌표 여기가 얼마인지도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9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주은이가 해봐. 자, 이거를 대입을 하면 주은아 마이너스 2분의 9는 마이너스 4분의 3x 이런 식이 나왔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찾을래 x? 그죠? 역수를 곱한다. 그러면은 얘가 싹 없어지고 여기는 x만 남겠지. 우변은 원래 마이너스 2분의 9가 있었는데 자, 요놈의 역수인 마이너스 3분의 4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써질 거고요. 실제로 곱하면 얼마가 될까? 6 되겠네요. 6. 그치? 그래서 요 P라는 점의 X좌표는 6이죠? 6이라고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또 이 페이지에 질문 있니? 질문 없죠? 없죠? 주은이 질문 더 없죠? 자, 그럼 이제 65페이지로 갈게요. 65페이지에서는 39번을 보겠습니다. 39번은 지원이가 한번 해봅시다. 지원 이거 맞았니? 2번 틀렸어요. 1번 맞았고 1번 어떻게 풀었어? B가 일단은 A가 X좌표인 그죠? 점 A의 X좌표가 6일 때라고 말했으니까 자, 요 점에 X좌표가 6이잖아. 그럼 바로 찾읍시다. A라는 점은 지금 그 정비례 관계식 위에 점이잖아. 그러니까 X좌표가 6이라면 Y좌표는 몇이겠어? 8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6,8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간 점이니까 B점은 뭘까? 6,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중간에 점이 하나 생겼잖아. 이 점을 이제 C라고 할게요. 얘를 C라고 했을 때 이 C라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적어 놓을 수 있을까, 지원아? 요거 위에 점이잖아. 그지? 그럼 요 식의 X자리에 6 집어넣은 거니까 Y는 6A. 그치?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써놓을 수 있어? 방금 전에 여기다가 X자리에 6을 넣었잖아. 6을 넣으니까 Y는 뭐가 됐어? Y는 6A가 됐잖아. 그지? Y가 뭐라고? 6A라고 6A. 그러니까 이 C라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도 있다? 6,6A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죠? 물론 꼭 6A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나중에 대입해서 A 찾아도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에서 점의 좌표를 잡을 때 이런 방식으로 식을 이용해가지고 잡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 그치? 그래서 6,6A 이렇게도 잡을 수 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Y는 AX의 그래프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히 2등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C라는 점이 AB라는 선분의 어디였단 뜻이야? 이 C가 AB라는 선분의 딱 중간이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쪼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히 반으로 쪼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C라는 점이 A, B의 중점을 지나가야만 하지. 그래야지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질 테니까. 지우 이해되니? 그지? 주은이 이해되니?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만약에 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럼 이쪽 삼각형의 넓이랑 이쪽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까? 다르겠죠? 그럼 이 양쪽의 넓이를 똑같게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그으면 되겠어 얘를? 이렇게 잘 조정해가지고 어디를 지나가게 만들어주면 돼? 요 변에 어디? 딱 중간을 지나가게 만들어줘야 그래야 이쪽 삼각형의 넓이랑 이쪽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되잖아. A, B를 밑변으로 보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똑같아야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가 얘와 얘의 딱 중간이어야 되잖아. 근데 아까 전에 얘는 y좌표가 0이었고 얘는 y좌표가 8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는 C라는 점은 y좌표가 몇이겠어? 4겠지. 그럼 아까 전에 y좌표를 지원이가 6a라고 했으니까 지원아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집중 안 해? 이게 6a가 지금 24면 말이 되냐? 그럼 6,24면은 저기 위에 찍혀있는 점인데 이게 6,8인데 지금? 뭐가 지금 4가 돼야 되는 거야? C의 y좌표가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네가 아까 전에 y좌표를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 6a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6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집중해. 6a가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a가 몇인 거야? 자, 양변을 무조건 양변을 6으로 나눈다지? 양변을 6으로 나눈다. 그럼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치? 3분의 2. 자, 그래서 2번 답이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B의 넓이는 주은아 얼마였을까? 요 삼각형의 넓이.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 길이는 얼마예요? 넓이가 얼마일까 이거? 24, 그치? 그래서 1번은 24, 2번은 아이고 2번은 3분의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65쪽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38번에 틀렸네요. 자, 38번. 자, 38번은 주원이가 한번 해볼게요. 주원이가. 자, 주원아, 이 노란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라 그랬지? 그치?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노란 삼각형의 여기의 길이를 알죠? 이거 얼마죠? 8이지? 그럼 이 노란 삼각형의 넓이가 16이 되려면 여기 길이는 몇이어야 될까? 4여야 되겠지, 그치? 4. 자, 이렇게 써놓고. 자, 지원아,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점의 좌표. 잘 생각하고 대답해. 그렇지. 마이너스 4,8이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4,8이라는 이 좌표를 요 식에다가 그대로 뭐만 하면 돼요? 불러. 마이너스 4 A요. 그쵸? 자, 그럼 A는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몇 번이야? 3번. 항상 그러니까 이거 항상 양변을 뭘로 나눌까를 생각하는 거야. 알았니? 자, 또 65쪽의 질문. 37번에 지우는 뭐 나왔어? 4 맞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 지원아, 질문해 있으면. 네. 자, 지원아, 36번에 여기가 3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 얘기는 요 점의 x좌표가 3이란 얘기고 그거랑 같은 선상에 있는 요 a라든가 b라는 점들도 다 x좌표가 뭐야? 3이야. 그치? 요것도 3컴마고 요것도 3컴마야. 그런데
자, A라는 점은 요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면은 3, 몇일까 Y좌표가? 2겠지? 3,2 맞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요거 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X좌표가 3이면 Y좌표는 뭘까? 마이너스 3이겠지? 요렇게 그치? 자, 그럼 됐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얼마야? 5지 그치? Y좌표가 얘는 2였고 얘는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5칸 떨어져 있는 거지. 여기가 5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겠어? 여기까지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뭘까? 그렇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5가 되는 겁니다. 1번. 자, 또 165쪽에 질문 있나요? 없나요? 주은이 없나요? 37번이요. A가 얼마일까 주은아? A가 6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A 찾으려면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올까? 대입을 한다며. 대입을 했는데 왜 Y는 이야? 지금 Y는 마이너스 2x라는 식에다가 몇 컴마 몇을 대입하는 건데? 마이너스 1,a를 대입하는 거지? 그럼 Y는으로 시작할까요? 안 할까요? 뭐라고 해야 돼 그럼? A는 뭐야? A는 2지. 그 다음에 또 B,6도 대입할 거 아닌가? 뭐 어떻게 되시기? 자, 그럼 B가 몇일까? 그러면 지금 A가 얼마라고 나왔어? 좀 전에 2라고 나왔고 B가 얼마라고 나왔어?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지. 그지? 그럼 찍으면 되잖아. 이제 마이너스 1,2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4, 5, 6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요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세 개의 삼각형을 지금 세 개의 점을 연결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의 지금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일까? 요게 마이너스 1,2고 요게 마이너스 1,6이었으니까 여기 길이는 4가 되겠고 요게 길이는 얼마일까? 요게 마이너스 1,6이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3,6이었죠? 이 길이가 얼마일까? 이겠죠? 두 칸이죠. 두 칸 x값 2 차이 나니까.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지. 4 맞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166쪽에서는 상문제는 없고요. 질문. 이 마이너스 10 맞나요? 1145번에 45번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요? 아니요. 자, 1145번은 도현이 해봐. y가 x에 반비례하고 이렇게 시작했지? 그럼 식을 뭐라고 써야 돼? y는 x분의 a라고 해야 되고 여기서도 내가 이제 이 a 값을 찾고 싶으니까 몇 컴마 몇을 대입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4,4. 그쵸. 첫 번째 있는 요 점을 대입해야 되겠지? 네. 그치? 요것만 완전히 아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4는 마이너스 4분의 x. 4는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되지? 자,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한다. 그러면 a는 몇이 될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마이너스 16 그치? 자, 그러면 a 값 찾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x분의 16 여기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반비례 관계식을 활용할 때 있잖아 그치?
뭐 이렇게 쓰는 것이 제일 그 표준적인 모양이지만 사실 반비례 관계식의 경우에는 어떤 모양으로 봤을 때가 더 편할 때가 많아? 요 식에서 양변의 x를 곱해가지고요. 양변의 x 곱하면은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6 요런 모양을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놓고서 생각하는 게 계산이 편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6이다. 이 관계가 지금 얘네들의 모두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얘네들한테? 그지? 지우야, 그러니까 a하고 8하고 곱했을 때 얼마 돼야 되고? 마이너스 16 돼야 되고, 또 1하고 b하고 곱했을 때도 얼마 돼야 되고? 마이너스 16 돼야 되고, 주은아 4하고 c하고 곱했을 때도 얼마 돼야 되고? 무조건 곱하면 마이너스 16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16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6이 되고, c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세 개의 값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a에서 b를 빼고 c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a에서 b를 빼면은 플러스로 바뀔 거고 c를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원아, 답이 뭐야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또 166쪽의 질문. 질문 없나요? 지우 뭐? 42번에 너는 뭔데? 3번 맞습니다. 44번에 몇 번? 4번 맞습니다. 지훈이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67쪽으로 갔어요. 여기서는 계속 반비례 관계에 대한 얘기죠. 우리 아까 복습 다 했으니까 바로 1150번 문제 볼게요. 자, 반비례 관계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5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원아,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어때요? 맞죠? 반비례니까 무조건 맞죠? 2번,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여기 또 반비례라면 무조건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3을 지난다. 이거는 뭐 해보면 확인할 수 있어? 대입해보면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5를 집어넣고 y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3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15분의 5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이쪽 거는 계산하면 몇이야 이거? 플러스 3분의 1이지. 그죠? x자리에도 마이너스 2개니까. 그지? 그럼 이 3분의 1은 여기 3이랑 같아 달라? 달라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번이 잘못됐고요. 4번은 주은아 뭐만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요거는 지금 a 값이 얼마라고 봐야 돼? 마이너스 5라고 봐야 돼. 마이너스니까 2사분면 4사분면 지나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모든 반비례 그래프는 x축 y축이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 그치? 그리고 다 맞는 말이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겨서 55번 볼게요. 55번은 지원? 자, 도현이가 해볼게. 반비례 그래프 중에서 자, 이거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 도현아. 좌표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은 그랬잖아. 네. 우리 아까 복습했잖아. 어떨수록 좌표축에서 멀었지? A 값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치? 클수록 좌표축에서 멀어진다 그랬었죠. 그쵸? 좌표축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의 반비례식을 보면서 a 값만 잘 따져보면 되거든. 1번. 자, 1번은 a 값이 얼마인 거예요? 5. 얘는 a 값이 5라고 보면 되는 거고, 2번은 a 값이 얼마인 거예요? 1. 2번은 a 값이 1인 겁니다. 3번은 a 값이 얼마예요? 1. 그럴까봐 지금 물어보는 거야? 3분의 1. 이거는 a 값을 3분의 1이라고 그래야 돼. 3분의 1. 자, 여러분, y는 x분의 a, 이게 반비례 관계식이잖아. 여기서 a 자리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어봐. a 자리에.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 되니까 요렇게 써질 거 아니에요. 요렇게. 요렇게, 그치? 시완아, 우리는 이런 분수를 뭐라 그러지? 좀 복잡한 분수다 그래가지고 번분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치? 자, 근데 번분수도 분수잖아. 분수니까 분수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분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치? 그러면 시환아 지금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잖아. 분모 분자에 똑같이 얼마를 곱하면 좋을까? 3을 곱해. 그치? 여기다도 3 곱하고 여기다도 3을 곱해. 그러면 결국 분모는 뭐가 되고 3x가 되고 3x 분자는 뭐가 되고 1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요 3번 식과 요 식이 같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주은아 이렇게 생기면 a 값을 얼마라고 알고 있어야 돼? 3분의 1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4번은 주원아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3. 그치? 그 다음에 지원아 5번은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봐야 돼. 그치? 맞죠? 이것도 찾을 수 있어야지 문제에서 좌표축에서 가장 가까운 애가 누굽니까? 그래도 맞출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도현아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었지? 1번이었고 만약에 여기서 좌표축에서 가장 멀리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몇 번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답을 5번으로 골라야 되는 거죠. 절대값 씌웠을 때 제일 작은 게 5번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도 A 값이 몇인지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169쪽에 1160번을 볼게요. 자, 이거는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주은아 이것도 뭐 하라는 문제 같아? 대입하라는 문제 같지? 점이 두 개 있잖아요. 뭐부터 대입해야 될까? 그렇지.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반비례 관계식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쓸 때 편할 수 있다? 그렇죠. x 곱하기 y는 a 이렇게 놓고 보면 편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놓고 한번 대입을 해봐 여기다가. 그럼 요거 3, 마이너스 6 대입하면 이쪽이 바로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8. 자, 그럼 a 값 찾았으면 어떻게 해라? 완성해라. 반비례식을 완성해. y는 x분의 마이너스 18이지. 그치? 그럼 이것도 아까처럼 또 x 곱해가지고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봐도 되잖아. 그렇다면 b, 9를 대입한다라는 것은 b랑 9랑 곱하면 몇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8이 돼야 돼요.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b 값은 몇이구나? 마이너스 2. 그치? 자,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고 a가 마이너스 18이니까 b 마이너스 a는 몇일까요? 16, 4번이 되겠지. 그치? 4번. 자, 넘어갑니다. 1166번을 볼게요. 1166번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시환아 자연수가 뭐더라? 양의 정수. 그치? 양의 정수. 뭐 1, 2, 3, 4, 5, 6, 7, 8 이게 자연수지. 그치? 자, 그러면 y는 x분의 12의 그래프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전부 자연수가 되려면 주원아 x가 어떤 숫자여야 할까요? 그렇지. 12의 약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약분이 딱 되면서 y도 자연수가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x자리에다가 우리는 12의 약수를 넣어줄 거고 지원아 12의 약수는 누가 있더라? 자, 1, 2, 3, 4, 6, 12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도연아 x에다 1 넣으면 y 얼마 돼요? 12. 12. 그럼 요게 자연수인 점 하나 찾았고 자, x에 2 넣으면 y 얼마 돼요? 3,6. 3 넣으면 3,4. 4 넣으면 4,3. 6 넣으면 6,2. 12 넣으면 12,1. 그치. 자, 요렇게 6개가 바로 요 그래프 위의 점 중에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좌표다. 그죠? 그래서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면 얘들아 문제를 조금 바꿔서 자, 요 관계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좌표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치 이때는 12개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정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정수들도 있지만 누구도 있으니까 양의 정수들도 있지만 음의 정수들도 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반비례 그래프 생각할 때 항상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은 이 6개의 점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다그 일상. 다 1사분면에 있는 거야, 그지? 여기에 있는 6개가 이런 식으로 찍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된 거 6개 지금 찾은 거예요, 자연수인 거. 근데 만약에 정수라고 하면은 여기 6개는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 추가로 여기도 6개가 더 있을 거거든, 그지? 이렇게 6개까지 다 합치니까 총 12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정수로 물어봤느냐 자연수로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대답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169번을 보겠습니다. 71쪽에 1169번은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은 이거 너무 쉬워. 왜냐면 딱 봐도 봐봐, 지우야. 여기 사각형 보이죠, 이거? 요 사각형 넓이가 얼마야? 12지. 무조건 이 넓이가 A 값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반비례 그래프인데 A 값이 12인 반비례 그래프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야 되니까 양수인 거지, 그지? A 값이 양수. 그럼 몇 번이 답이야? 3번이 답인 겁니다. 3번. 그쵸? 그 다음에 안 돼요. 넘어갔어. 너무 많아요. 야, 이거 뭐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뭐 이걸 남겨놔? 네. 세 문제만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1173번. 와, 너무 쉬워. 이거 뭐 1초짜리 문제야, 그지? 답 무조건 몇 번이야? 무조건 4번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 y는 x분의 15 그러면 무조건 사각형의 넓이는 15가 나옵니다. 그치?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근데 이제 요런 거를 약간 이제 어렵게 물어보면 요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식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요렇게 물어보면 답이 뭘까? 그죠? 저렇게 물어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만큼의 넓이가 15다라고 알고 있잖아.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사각형이 몇 개 붙어 있구나? 이게 4개 붙어 있구나.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빨간색으로 물어봤을 경우에는 그때는 60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상황에 맞게 대답하시면 되겠고, 가장 기본은 항상 이렇게 원점과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대각선으로 갖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요 값과 똑같다. 그치? 이거 알고 있으시면 넓이 구하기 편합니다. 그 다음에 77번으로 갈게요. 다 풀었어요. 자, 77번은 지원이. 그래, 도현이가 해보자. 네. 자, 어떻게 풀었어, 도현아? 저 이거 P의 좌표 X 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예. 또 Y는 AX라는 그 전비례 그래프는 반비례 Y는 X분의 10이라는 좌표에 걸쳐져 있으니까 저쪽에다가 X 좌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 좌표 값을 구한 다음에 Y는 AX라는 값을 대입해가지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지금 저 P라는 점은 정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주은아 정비례식에다가도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정비례식에다가 반비례식에다가도. 그럼 지금 여기다 먼저 대입하는 게 좋겠어? 여기다 먼저 대입하는 게 좋겠어? 아니, 정비례에다가 반비례에다가. 왜냐면 우리는 아직 y좌표를 모르니까 y좌표를 찾기 위해서 여기다 대입할게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는 게 편하다? 이렇게 보는 게 편하다. 그치? 그러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면 y좌표는 얼마고? 마이너스 6이겠죠. 그쵸? 자, 그럼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을 이제 어디다가? 정비례식에다가 대입하면 a 나오겠지. 그치? 자, 불러봐. 대입하면 어떻게 돼? 자, 양변을 a는 오케이, a는 3,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81번을 보겠습니다. 1181번 문제는 풍력발전기의 작동시간 X시간과 생산된 전력량 사이의 관계다. 이거는 뭐 딱 봐도 정비례네요. 그쵸? 정비례니까 어떻게 시작해? Y는 AX. y는 AX라고 우선 시작을 하고요.
근데 지금 몇 컴마 몇을 지나가냐면 5,1500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정비례 관계식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1500은 5A. 그럼 A는 얼마다? 300. A는 300이다. 그럼 지우야 1번 답은 뭐다? Y는 300X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을 보시면 이 발전기가 멈추지 않고 작동할 때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그치? 24시간 동안 생산되는 전력량이 얼마입니까? 그랬으니까 당연히 요거 X가 지금 시간이잖아요. X 자리에 24를 넣으면 Y가 얼마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여기 X 자리에다가 24를 넣을게요. 그럼 Y는 300 곱하기 2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72에 공 2개니까 7200 킬로와트 시입니다. 킬로와트 시, 그치? 킬로와트 시 요렇게 7200 킬로와트 시가 답이다. 자, 그래서 여기 173까지가 숙제고요. 이제 우리 요거 A 단계, B 단계는 끝났어요. 근데 C 단계가 남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C 단계를 앞에서부터 이제 풀어서 나올 겁니다. C 단계를 풀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지금까지는 숙제는 173까지고요.